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306쪽입니다. 306쪽. 자, 사업계획 승인. 네, 우리 건축법에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이죠. 자, 아파트 지으려는 주체를 뭐라 그래요? 사업주체. 건축법에는 건축주, 주택법에는 사업주체라 그럽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아파트 지을 때 뭘 합니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승인받는다. 그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자를 뭐라 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줄여서 사업 승인권자. 누구였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특광대시에서는 무조건 특광대시장, 대지면적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특광대시장, 그 다음에 도지역의 시군에서는 대지면적 10만 이상은 도지사, 10만 미만은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국장이 직접 사업 승인하는 거 있죠. 국가나 주공이 한다든지, 대지면적 330만 이상, 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또 표본 설계도서 승인, 이건 국장이 사업 승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대지. 자, 대지 소유권요. 우리 건축물 건축하든 아니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든 간에, 자, 그 주택을 지어야 땅, 대지. 이 대지에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여기에 과거에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는다면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알박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싸게 팔아넘기는 거,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이 매도 청구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알박기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럼 과거에는 사업주체가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자, 소유권 100% 확보 못해도 일정 비율 이상만 가지면은 나머지 이런 토지는 매도 청구해서 시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그 제도를 지금 말하려는 겁니다. 자, 원칙은 뭡니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승인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근데 예외는 다음 경우에는 소유권 100% 확보 못해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죠? 80% 이상 사용권 가지고, 소유권 확보 못해도 80% 이상 사용권 가지고 그 나머지 토지가 아래 법에서 정한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되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잠시 두고 2번부터 보죠. 소유권 확보 못해도 이거는 사용권 100%입니다. 자, 소유권 없어도 사용권을 100% 다 확보하고 있으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권 가진다는 건 뭐죠? 여기서 뭐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앞으로, 그죠? 몇십 년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전부 누구죠? 공공주체. 공공주체가 주택 건설하거나, 이 경우에는 소유권 없어도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사용권 100% 확보했거나 공공주체가 시행하거나, 이때는 소유권 없어도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자, 문제는 1번입니다, 이거. 그럼 일반 민간 사업 주체가 80% 이상 사용권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매도 청구 대상, 즉 시가로 팔고 나가라 할 수 있는 이 경우에 해당되면, 그러면 소유권 없어도, 자,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80% 사용권 가지고 나머지 20% 이내가 매도 청구 대상. 자, 그러면 사업주체는 사용권 확보 못한 대지 소유자. 그럼 사업주체가 이쪽에 사용권을 확보했죠. 그럼 이 토지는 사업주체가 아직 사용권 확보 못했죠. 그럼 이 사용권 확보 못한 이 토지 소유자에게 그 땅을 팔고 나가시오. 사업주체가 소유자에게 그 땅을 팔아라 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사용권 확보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럼 이 대지를 팔아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대지 위에 혹시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도 함께 팔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 포함입니다. 자, 대지만 팔아라 아니고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도 팔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 건축물은 제외 이러면 틀린다. 포함이죠, 그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사업주체가 소유자 보고 그 땅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떤 가격으로? 시가로. 시가는 뭐죠? 협의매수죠, 협의매수. 시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하고 소유자하고 서로 밀당을 한다는 거죠, 그죠? 시가로. 근데 이때 시험 칠 때 공시지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자, 공시지가는 보통 당사자가 위법한 자에게, 우리 왜 농지법에서 공시지가로 이런 거 썼죠, 그죠? 위법한 자 할 때 매도 청구인데, 여기 이 경우는 어때요? 이 소유자가 위법한 건 아니죠. 그래서 공시지가 아니고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시가로 매도 청구하려면 기간을 좀, 협의하려면 기간을 좀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얼마 이상 기간을 줍니까? 3개월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3개월 이상 협의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소리 금액이 안 맞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해서 재결받은 금액으로 매수한다. 그죠? 자, 3개월 이상.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요 조문에서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아까 대지 매도 청구할 때 건축물도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 된다죠, 그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 틀렸다. 26개. 자, 그러면 보세요. 자,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용권 확보 못한 토지, 사업주체가 사용권 확보 못한 토지, 이 토지. 근데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는 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다. 자, 95% 이상 사용권 확보한 경우하고 95% 이하, 즉 80에서 95 사이에 두 가지 경우. 그럼 만약에 사업주체가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을 때는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사용권 확보 못한 이 토지 모든 소유자에게, 여기 있는 이 모든 소유자에게 다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1 외의 경우라는 뭐죠? 자, 80% 이상에서 95 이상 빼고 남은 거는 80에서 95% 미만까지죠, 그죠? 그 정도 소유권 확보했을 때는, 자, 즉 95% 미만 확보했을 때는 이때는 이 소유자 가운데, 자, 이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10년 전에, 자, 여기 개발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사전에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수립해놔요. 국회법에 도시관리계획 있잖아요, 그죠? 관리계획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자, 이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기 10년 전에 이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자. 그럼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한다는 건 그 동네에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구역 결정하기 10년 전에 그 토지를 샀다는 거는 개발계획 알고 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알밖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10년 전에 소유권 취득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자는 제외. 그럼 이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의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알박이 막힌 제도인데,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보죠. 자, 첫째는 소유권 100% 확보하는 거, 그게 원칙이다. 둘째는 소유권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2번은 사용권을 100% 확보한 경우. 3번은 공공주체가 건설하는 경우. 이때는 소유권 없어도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자, 문제는 1번입니다. 80% 이상 사용권 가지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자, 그 토지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80% 사용권 가진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95% 이상 사용권 가졌을 때는 나머지 5% 미만의 사용권 확보 모든 소유자에게 다 그냥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소유자가 어떤 소유자는 간에 무조건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95% 사용권 가지면. 그럼 95 미만일 때는요, 이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10년 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 그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그 외의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조금 어려운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자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교재를 잠깐 짚어보죠. 교재 보면서 복습을 해보죠. 306쪽 5번에 1 첫째 줄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여기서 소유권은 소유권 100%를 말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예외죠. 앞에다 예외. 그럼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죠? 소유권 없어도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저 밑에 2번, 박스에 2번 사용권 확보한 경우. 여기서 사용권은 사용권 100%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 없어도 사용권 100% 확보하면. 자, 그 다음 3번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한마디로 누구죠? 공공주체. 공공주체가 건설할 때도 소유권 없어도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자, 문제는 1번입니다. 1번의 동그라미. 100분의 80, 다른 말로 80%죠. 80% 이상 사용권, 그리고 다음 줄 중간에 확보. 그리고 두 줄 밑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몇 줄 쫙 꺼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간에 셋째 줄에 보세요.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있죠? 요거는 아니고요. 매도 청구는, 요건 뒷페이지 나오네요. 그죠? 그건 놔두고요. 저 밑에 6번 가봅니다. 맨 밑에 가면, 맨 밑에 사업 주체는 다음 줄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대지의 동그라미. 또 오른쪽 건축물 포함, 건축물도 동그라미.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가격으로? 시가로. 시가로 밑에 공시지가 X. 시가로. 그러면 협의 기간이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협의. 그 자리에 2개월 이상 하면 틀리겠죠? 자, 넘겨보시고. 307조. 자, 100분의 95 이상 사용권 확보. 다른 말로 95% 이상 사용권 확보. 이때는 오른쪽에 모든,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2번, 95 미만 사용권 확보. 이때는 오른쪽에,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10년 전에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 그거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자, 그럼 10년 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는 자, 그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고, 그 외의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위에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조합. 주택조합이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 있죠.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자기들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서류를 제출했죠. 자, 여기 공동주택이 3개 동이 있으면 각 동 과반수, 각각 100세대면 51세대 이상 될 것, 그리고 전체로 했을 때는 3분의 2 이상. 지난주에 그거 들은 기억 있죠? 전체 3분의 2 각 동 과반수. 근데 이때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나면, 그리고 리모델링 들어갈 것 같으면 이때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주택을 팔고 나가라. 그쵸? 자, 여기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내면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그냥 혜택만 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집을 시가로 팔고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죠.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 할 수 있다. 자, 교재 3번. 교재 3번은 그건 놔둡시다. 그거는 뭐, 놔두고, 리모델링 조합 이야기 여기 좀 빠져있네요. 그죠? 자, 그 정도 해놓고, 그 밑에 7번으로 가보죠. 7번. 자, 사업계획 내용. 이거는, 이걸로 지는 거 아닙니까? 안 지어지네?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분필이. 이거 안 되는 자, 사업계획. 그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작성할 때, 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작성할 때 사업계획 내용. 자,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쾌적하고 문화적 주거 생활에 적합하도록, 나중에 입주자가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라. 그러면 주택에 관한 것만 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짓는다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계획도 포함할 것. 그렇겠죠? 주택 단지니까요. 주택만이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야 뭐, 문제 나온다면 항상 맞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나오면 맞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업주체가 여기다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하면은, 여기 인구가, 만약에 500세대, 1000세대 들어온다면은, 새로 이 지역에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게 기반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업 승인권자는 사업주체에게 기부 체납을, 기반시설 용지 같은 걸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대신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죠? 기부 체납은 요구할 수 있죠. 사업주체는 아파트 지어서 돈 버니까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용지 같은 거, 비용 같은 거 좀 내놔라.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버리면 사업주체는 기부 체납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 맞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뭘 제출합니까? 승인 신청서는 당연히 내겠죠. 또 설계 도서도 제출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럼 사업승인권자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다. 며칠 이내요? 60일 이내. 요 60일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시험 3번 나왔어요. 자,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승인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 승인 난다? 60일. 이런 거는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라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3번이나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그 바로 요 바로 밑에 적어놨죠. 요거 적으세요. 요거 좀 이따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아파트 짓겠죠. 그때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라 한 건데 그것도 60일입니다. 그럼 주택법에 짓는 아파트는 전혀 새로 짓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다시 짓는 거죠. 새로 짓든 다시 짓든 간에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60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도 시험 나오고 여기도 시험 나와요. 둘 다 60일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볼까요? 307쪽 7번. 자,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 주거 생활에 적합하도록 수립. 다음 줄,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도 포함. 2번.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60일이 시험 3번 났다. 꼭 그저 표시해 주세요. 6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자, 그 밑에 적어요. 정비법. 정비법도 60일 이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정비법에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 그래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아래 위로 둘 다 60일 그걸 꼭 외우세요. 아셨죠? 주택법이든 정비법이든. 어쨌든 아파트니까 60일이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주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독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주택 10,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주택을 이렇게 대량으로 짓는데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그럼 주택을 30세대 이상 짓는데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뭐죠?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응?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 받으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하고 건축 허가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워요? 건축 허가 쉽죠, 그죠? 그럼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으면 된다. 자, 어떤 경우?
그 동네가 상업지역이다. 아니면 준주거지역이다.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기능이 활발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하고 주택 외 시설하고 동일 건축물에 건축한다. 자, 하나의 건축물인데 300세대 미만의 주택, 예를 들어서 250세대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주택 외 시설, 예를 들어서 밑에는 상가다. 보통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주상복합 건축물 그러죠, 그죠?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느 동네, 먹자골목 이런 동네 가면은, 보통 그 동네가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 같은 이런 동네입니다. 근데 옛날에 먹자골목 이렇게 보면 옆에 한 2층, 3층 정도 그저 낮은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낮은 건물 지어놨는데 사실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거든요, 그죠? 건축물을 한 10층, 5층, 10층, 15층 올릴 수 있는데 저층 건물 지어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낮은 건물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고층 건물 지어가지고 밑에 몇 층은 상가로 쓰고 위에는 주택으로 아파트로 하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주상복합으로 하는데 그러면 주택 대량으로 지니까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받으면 주택법에 각종 여러 가지 규제 제도가 다 가해져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뒀다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하고 주택 외 시설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는 이 주택 연면적 비율이 전체의 90% 미만, 다르게 말하면 상가 부분이 10% 넘을 때는 이런 조건을 다 갖췄을 때는 비록 3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뭐다? 건축허가 받으면 된다. 자,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사업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제도다.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사업계획 통합심의. 이거는 이번 텀에 안 하겠습니다. 다음 텀에 가서 합니다.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자, 309쪽 가면 간선시설 설치한 게 나오죠. 우리 간선시설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기간시설 있고 간선시설이 있었죠. 그럼 주택단지 안에 도로, 전기, 수도, 가스, 기본이 되는 이런 시설, 또 주택단지 밖에 도로, 전기, 수도, 가스 지나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기간시설. 그럼 단지 안에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이걸 뭐라고요? 간선시설. 자, 어떤 저 외곽지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인근에 지나가는 각종 기간시설하고 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이 필요할 거다. 이거는 원래 있던 거고. 자, 여기는 단지 안에 건설하는 거는 그럼 여기 들어오는 데까지, 단지 안에 거는 사업주체가 하더라도 단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누가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가 설치한다. 자, 여기 주택 규모가 100호 이상 주택 건설하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하거나 이 정도 규모일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요 간선시설. 이 간선시설이 만약에 도로나 상하수도라면 누가? 지자체가. 그럼 관할 시장군수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는 시장군수,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 아파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시민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 들어오는 간선시설도 당연히 지자체 시장군수가 설치해줘야 되겠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은 공급자가. 자, 전기 같으면 한전에서, 가스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이런 데서 해주겠죠, 그죠? 공급자가. 그 다음에 우체통은 국가가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언제까지? 자, 이 공동주택 다 지으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잖아요. 그 사용검사 받을 때까지는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 사용검사 받을 때 같이 검사하고 나중에 입주자를 입주하면. 근데 가끔 어때요? 아파트는 다 지어놨는데 이 간선시설이 제대로 설치 안 돼가지고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 겪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여기 들어가는 설치 비용은 여 설치 의무자. 이들이죠, 그죠? 설치 의무자. 이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런데 지자체 가운데는 도로 상하수도는 아까 지자체가 설치한다 했죠. 근데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있죠. 그때는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월군수. 자, 영월군 같은 데는 군 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바빠요. 그죠?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 건설된다고 간선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할 때 재정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럼 국가가 50%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자, 그리고 설치 의무자가 기간 내에 설치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 주체하고 설치 의무자하고 서로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원래는 설치 의무자가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의무자가 기간 내에 설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 주체 보고 설치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 주체가 설치비를 상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상환 기간이 얼마이네? 3년이네. 자, 교재 잠깐 볼까요? 규모가 얼마입니까? 100호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 단독은 100호, 공동은 100세대 이상. 또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 이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간선시설 설치해야.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 밑에다가 설치 의무자고 적어봐요. 설치 의무자.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공급자. 우체통은 국가. 자, 설치 시기는 언제까지?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 완료. 자, 310조.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 자, 도로 상하수도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자, 2번의 첫째 줄. 설치 의무자가 설치 완료하지 못할 사유. 이때는 누가? 사업 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일단 설치.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기간 내에 설치 못하면 사업 주체가 대신 설치하고 그 대신 설치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죠. 자, 설치비 상환 기간은 얼마요? 3년 이내 기간 상환. 상환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 자, 그 정도 하고 저 밑에 가면 4번에 사전 방문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이번 텀에 생략하겠는데 이게 하자보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파트 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어땠어요? 입주하고 나서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들고 하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자보수하고 이런데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입주하고 나서 왜 하냐. 입주하기 전에 사용검사 받기 전에 아파트 다시 사용검사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들 보고 현장에 가서 봐라 이겁니다. 공사 끝나기 전에. 그럼 공사 끝나기 전에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지적을 하면은 그거 다 마무리 지어서 사용검사 받으면 더 완벽하겠죠. 그죠? 자, 옛날에는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 이사 들어가면 막 하자 보수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아파트 엉터리 부실하게 지었다고 막, 그러지 말고 아예 사용검사 받기 전에 가서 사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하면은 아예 그거 싹 고쳐가지고 사용검사 받으면 나중에 하자 보수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 자, 그 대신 이거는 이번 텀에는 안 하고 다음 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312쪽에 충격음 이거는 뭘까요? 층간소음 있죠?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거 검사하라고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고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 다음에 가서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 놓고 13쪽 6번에 사용검사로 가봅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 다 지으면 사용 승인받는다 그러죠. 주택법에는 주택 다 지으면 사용검사 받는다 그래요. 자, 사용검사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검사 받기 전에 요 과정이 우리 책에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요걸 잠깐 그죠? 다음 요약집에는 요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냥 보시기 마세요. 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짓는다면 제일 먼저 설계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설계는 설계자, 건축사가 설계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근데 주택법에는 뭐 건축사 설계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왜?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지으면 그 회사 안에 설계팀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 뭐 설계를 누구한테 맡긴다 이런 거 필요 없죠. 그 대신에 주택법에 주택 설계할 때는 법으로 정한 설계도서 기준, 그 설계도서 기준에 맞게 설계해라. 그리고 시공할 때도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할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나옵니다. 다음, 이건 앞에 나왔던 겁니다.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자, 승인 신청서하고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그리고 승인했다는 것을 관보공부에 고시를 한다. 자,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죠. 이걸 시공이라 그러죠. 자, 우리 건축법에는 시공하면 시공자 이랬는데요. 여기는 뭐 사업주체가 자기가 시공하니까, 그죠? 네, 시공.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받은 주택 건설은 등록 사업자 아니면 하지 못한다. 국장에게 등록했는 자, 등록업자 있죠. 그 자가 시공합니다. 그럼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할 때도 등록업자와 같이 건설해야 되죠. 등록업자가 원래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하더라도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니까 결국 등록사업자가 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자라고 당연히 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 등록했는 자라야만 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감리. 이 감리가 여러분 책에 빠졌는데 이건 또 시험에는 나오는 거거든요. 감리하는 자를 감리자라 그럽니다. 우리 건축법에도 감리 보고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럼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주택 지을 과정에서 혹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가, 불량한 건축자재 사용하지 않는가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감리자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했어요. 허가권자 행정청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하고, 그리고 감리비도 건축주가 지급합니다. 근데 주택법에는 자, 건축주에 해당하는 게 주택법에는 사업주체죠. 근데 사업주체가 감리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 승인권자 행정청이 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사업주체하고 감리자하고 짜고 부실공사하고 그저 눈 속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 승인권자가 지정한다. 요게 문제가 돼요. 아시죠?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데 주택법에는 사업승인권자 행정청이 지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공 등 공공주체일 때는 감리자 지정 안 해도 된다. 왜? 공공주체는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 주공이 지은 아파트가 문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감리자 지정 안 하도록 해놓으니까 주공에서 부실공사에,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감리자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이렇게 감리자 지정하도록 해놨는데도 사업승인권자 감리자 지정했는데도 문제가 됐어요. 그죠? 서로 또 공무원들하고 유착해가지고, 몇 년 전에, 그죠? 아이파크 아파트. 그죠?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문제 많았죠? 그 아파트가 사실 감리자하고 계열 회사에 감리를 몰아줘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에서 건물 무너지고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자, 감리자의 업무요. 감리자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즉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했는지, 설계도서가 지형에 적합한지, 기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게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감리를 합니다. 감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자, 사실은 감리자는 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시정 요구하는 것, 그리고 사업승인권자 보고하는 것, 이게 주 업무입니다. 그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나 사업주체에게 시정 통지합니다. 시정하라고. 그리고 7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인데 만약에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묵인했다. 왜 묵인했을까요? 뭐 받아먹겠죠, 그죠? 자, 묵인했다. 그럼 이거는 감리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죠.
이때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 이내 지정자를 하면 일종의 영업정지죠. 그죠? 지금부터 1년 안에서 감리무 하지 마라. 이렇게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31회 때 2년 범위 안에서 해서 틀렸다. 자, 주택법에는 보통 2년이 많은데, 감리자 위반 사항 발견했을 때, 자, 묵인했을 때는요, 1년이라는 거, 요거 시험에 나왔다. 요거. 자, 교재에다 이런 거 표시 딱 해놓고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감리. 감리는 여러분 책에 없죠.